글로벌 경제 채널 서울경제TV. 경영권을 둘러싼 롯데가의 집안 싸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경희 신동주 전 부회장은 모레인 14일 일본 롯데홀딩스 일대 주주인 광윤사의 주주총회를 열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그룹은 해임되더라도 신 회장의 그룹 경영권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이 배출가스 조작차를 리콜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 AS 센터가 고작 50여 곳에 불과해 AS 대란이 예상됩니다. 부동산 경기 훈풍에 서울 지역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2012년 5월 이후 3년여 만에 10억 원을 재돌파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노조가 노조 설립 이래 처음으로 임금교섭 협상안을 부결시키는 등 조종사 노조와 경영진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일 월요일 생경제 현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반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신 전 부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SDJ 코퍼레이션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의 주주총회를 14일 오전 9시 30분 일본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에서 연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상정될 안건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의 건으로 이후 신동빈 회장을 대신할 새로운 이사 선임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흔들림 없는 모습을 통해 기존의 경영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신 회장은 오늘 롯데면세점 상생 2020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최근 벌어지는 움직임은 롯데의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부정적인 영향만 끼친다며 흔들리지 않고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폭스바겐 그룹이 연비 하락을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배출가스 조작차를 리콜할 수 있다고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폭스바겐 그룹이 연비와 성능 저하가 없는 방식의 리콜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품을 추가하거나 교체해야 돼서 작업 시간도 만만치 않은데 국내 AS 센터는 고작 50여 곳에 불과해 리콜 시작 후 AS 대란이 예상됩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폭스바겐 그룹이 내년 1월부터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전 세계 디젤 차량에 대한 리콜을 시작하겠다고 밝혀 국내에서도 빠르면 내년 초부터 리콜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저감장치 조작 소프트웨어를 제거하면 연비가 떨어질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폭스바겐은 성능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원칙적인 수준에서 리콜의 기본 방침은 그 성능 및 연비 저하가 없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해법을 모색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연비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 부품을 달거나 저감 장치를 새로 교체해야 돼 리콜 비용은 크게 늘어납니다. 조작 소프트웨어만 손보면 리콜 비용은 줄일 수 있지만 소비자들과의 소송을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하드웨어적으로 장치를 단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돈 100만 원 이상 들어가죠. 왜냐면 연비가 떨어지게 되면 소송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얘기가 각 국가다만 나오다 보니까. 문제는 리콜이 시작된 이후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AS 네트워크가 이를 감당해낼 수 있느냐입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가 밝힌 국내 리콜 대상 차량은 총 12만여 대. 반면 AS 센터는 폭스바겐과 아우디를 합해 57곳에 불과합니다. 단순 계산으로 AS 센터 한 곳이 감당해야 할 차량 대수는 폭스바겐의 경우 3,000대가 넘고 아우디도 1,000대 이상입니다.
여기에 부품을 추가하거나 교체하는 하드웨어적인 리콜은 대당 작업 시간도 깁니다. 또 하나당 길어봤자 며칠 잡아야 될 거예요. 숙련도 틀리고 하드웨어적으로 손대기 시작하면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리콜을 받기 위한 소비자들의 무한 대기는 물론 기존 AS 마비도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폭스바겐 그룹은 연비 하락으로 소비자들에게 또 한 번 실망감을 안겨주지 않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리콜 방식을 결정했지만 AS망 확대를 게을리해온 탓에 국내 소비자들은 또 다른 불편함을 겪게 됐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부동산 경기 훈풍에 서울 지역 가격 상위 20%에 드는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2012년 5월 이후 3년 4개월 만입니다. 9월 기준 서울에서 가격 상위 20%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0억 608만 원입니다. 이는 서울의 아파트를 가격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상위 20%의 평균 가격이 10억 원을 넘었다는 얘기입니다. 1년 전보다 6.2%, 2년 전에 비해서는 12.7% 오른 가격입니다. 이런 재상승세는 부동산 경기가 지난해부터 살아났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소형 아파트에서 본격화된 가격 오름세가 중대형에서도 서서히 나타난 영향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사이 서울 지역 소형 아파트 매매 가격은 6.2% 올랐지만 중형은 4.4%, 중대형은 2.5%, 대형은 1.6% 상승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조종사 노조가 노조 설립 이래 처음으로 임금 교섭 협상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조종사에 대한 처우가 저가 항공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불만인데요. 그 이면에는 그룹 오너인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 인수를 위해 전 계열사에서 자금을 동원하느라 이런 일이 빚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깔려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단독 보도입니다. 최근 임금교섭 협상안이 반대 66.4%로 부결되는 등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와 경영진이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임협을 부결시킨 것은 노조 설립 이래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조종사 노조원의 과반 이상이 임협의 반대표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경쟁사인 대한항공은 기본급을 3% 이상 올리기로 한 것과 달리 아시아나 측은 기본급을 동결하기로 했기 때문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조원들은 통상 임금 인상률은 똑같이 맞춰왔는데 회사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조종사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조종사들 이직하는 걸 보면 아시죠. 2, 3년 사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는 조합원들이 느끼는 그 임의협안 자체가 너무 터무니없이 작다. 다른 동종업계에서 3,200% 올리는데 왜 우리는 안 올리느냐. 이익은 많이 났는데 왜 다른 그쪽이 다 어디 갔느냐. 계열사 지원해가지고 벌금 받고 이러는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 가지로 불만이에요. 특히 조종사 노조는 사측의 이번 기본급 동결 결정은 금호아시아나 그룹 오너 한 사람의 경영권 회복을 위해 그룹의 핵심 사업인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계열사 임직원의 희생을 강요한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원들은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엄청난 액수의 돈을 갚는 데 많은 자금을 썼고 대우건설 인수로 인해 어려워진 계열사를 사측이 부당 지원하면서 경영이 급격히 어려워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그룹 오너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마른수건 쥐어짜기식 자금 확보에 나서면서 그룹의 핵심 기업인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임금 동결을 강요, 노사 간 신뢰가 깨져버렸다는 지적입니다. 업계에서는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의 내부 불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종사 노조원 사이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임금과 복지가 저가 항공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15년 이상 근무한 고참 기장들이 중국 항공사로 이직하거나 부기장들이 저가 항공사로 이직하는 사례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부기장만 20여 명이 사직했고 올해 채용 목표 인력도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위례 신도시에 중대형 아파트가 들어설 공동주택 용지가 새로 공급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위례 신도시 내 하남시 권역의 공동주택 용지 3개 블록을 이달 19일 공급합니다. 이 블록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아파트 총 2,558가구를 지을 수 있는 부지입니다. 아파트 분양은 토지 사용이 가능한 2018년 6월 이후 시작될 전망입니다. 토지 공급 금액은 3.3제곱미터당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입니다.
정부가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과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면세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초 출범한 TF에서는 이익 환수 확대 방안으로는 정부에 내는 면세점 특허 수수료 인상과 사업자 선정 방식 변경 등 수수료 인상폭과 도입 시점이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면세점 특허수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60%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는 현행 제도도 독과점 문제와 맞물려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해 오는 15일 대외경제연구원 주최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연말까지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지난주죠.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을 받아 경영권 소송을 제기하면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2라운드가 시작됐는데요. 형의 공격을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늘 법정 소송과 관련해 입을 열었습니다. 잇따락된 듯하던 이 집안 싸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롯데 본사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한지 기자. 네, 소공동 롯데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신동빈 회장이 롯데 경영권 소송전에 휘말리면서 사실 오늘 열린 이 롯데 면세점 비전 선포식 참석 여부도 불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 회장이 오늘 이 기자 간담회장에 나타나서 최근 불거진 경영권 분쟁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신동주 전 부회장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롯데가의 집안 싸움이 다시 시작됐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신동빈 회장의 롯데면세점 상생 2020 비전 선포식의 참석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신동주 전 부회장의 기자회견으로 집안 싸움이 반전 국면에 접어들면서 위기를 느낀 탓이었는지 결국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동빈 회장 인터뷰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주말에 일부 언론에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 불거진 여러 일들은 이러한 롯데의 노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입니다. 저는 이에 흔들리지 않고 전산적인 경영 활동에 집중하겠습니다. 현재 롯데그룹은 또다시 불거진 경영권 다툼으로 시내면세점 대입차를 앞두고 최대 위기를 맞은 상황입니다. 기업의 모든 힘을 동원해 면세점 사업권 방어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으로 구성된 면세점 특허심사위원으로부터 기업 건전성이나 사회적 역할 평가 부분에서 좋지 못한 점수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재벌가 집안 싸움이 다시 불거지면서 손쉽게 사업권을 재승인받을 것으로 예측됐던 소공점과 월드타워점 두 면세점의 재입찰에 대한 여론의 시선도 곱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롯데 사태가 다가올 시내 면세점 특허권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신동주 전 롯데그룹 부회장의 반격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신 전 부회장이 모레인 14일이죠. 이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광윤사 주주총회를 열고 신동빈 회장의 대표권을 빼앗겠다고 했다면서요. 네, 신동주 전 부회장이 본격적으로 신동빈 회장 축출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SDJ 코퍼레이션은 오늘 롯데그룹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의 주주총회가 오는 14일 오전 9시 30분 일본 광윤사 담당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개최되며 두 가지 안건이 상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로 주총에서 상정될 안건은 신동빈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안입니다. 만약 신 회장이 이사직 해임이 결정되면 두 번째로는 신 회장을 대신할 새로운 이사 선임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사직 해임과 신규 이사 선임은 광윤사 정관에 따라 주총에서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수 출석과 찬성을 얻으면 통과됩니다. 또 주총에 이어 이사회도 개최될 예정인데요. 이사회에서는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의 광윤사 대표이사 선임권과 신격호 총괄 회장의 광윤사 주식 소유 지분 일주를 신동주 회장에게 매각하는 거래에 대한 승인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확고한 최대 주주 권리를 심어주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만약 신동빈 회장이 해임되더라도 신 회장의 그룹 경영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의 3분의 2 정도를 보유한 종업원 지주회와 일본 롯데 계열사들이 신 회장을 확고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광윤사 주총 결과가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신동주 전 롯데 부회장의 기자회견장에서 또 주말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질책하는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분위기도 조금 반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회장의 건강 이상설도 일축이 되면서 차남의 배신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롯데그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신격호 총괄회장이 지난 8일 소공동 롯데호텔 34층 집무실에서 한 언론이 배석한 자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소송을 통해 전면전을 벌일 것임을 시사했는데요. 신 총괄회장은 차남인 신동빈 회장이 그룹을 승계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경영권 분쟁을 일으킨 것이라며 여러 사람의 반대를 물리치고 경영권을 맡겼는데 일이 이렇게 됐다며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총괄회장은 한국과 일본에서 민형사 소송을 모두 진행하고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을 차남이 불법적으로 빼앗고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움직인 것은 범죄 행위라고 항변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계속 주장해온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이상하다느니 바보가 됐다느니 하며 재산을 가로채는 것은 큰 범죄 행위가 아니냐며 중국 사업에서의 실패분을 소송을 통해 개인 재산으로 받아내고 물러서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이 고령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내세우는 데 대해 상당히 불쾌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 사이의 갈등은 형인 신 전 부회장에 의해 비롯된 오해라며 대립설을 불식시키는 데 노력해왔습니다. 중국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신 총괄회장에게 지속적으로 보고돼온 사안일 뿐만 아니라 신 회장은 항상 신 총괄회장에게 중요 업무를 보고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미 신 회장이 그룹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법적 공방을 벌이더라도 결국은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네, 결국 이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의 형제 간 싸움은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법정 공방을 통해서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룹의 경영권 향배가 결정된 사상 최대 규모의 법정 다툼이죠. 이 롯데가 부자 형제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장남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대표가 이 롯데쇼핑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 신문기일을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합니다. 신동빈 회장 측 법률대리는 국내 최대 로펌으로 꼽히는 김앤장이, 신격호 신동주 측 대리는 법무법인 두우와 양원이 맡았습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끈 중국 사업에 관한 회계장부 열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롯데그룹 측은 자료 제출 지시나 감사를 명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대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소공동 롯데본사에서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서 사업을 하는 민간업자는 공공기관이 조성한 용지를 조성원가의 100%에서 110% 수준에 공급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 내용이 담긴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을 내일 행정 예고합니다.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는 용적률과 건폐율이 법정 상한까지 적용되는 등 각종 혜택을 줍니다. 다만 뉴스테이 용지 감정 가격이 공급 가격의 120%를 넘으면 용지를 공급하는 공공기관이 공급 촉진지구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 감정 가격 90% 이하에서 공급 가격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3분기 코스피가 5% 넘게 하락하자 3분기 주식형 펀드는 초라한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상장지수 펀드 ETF는 4개 종목만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선방했습니다. 이보경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분기 주식형 펀드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1위에서 6위는 ETF가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 주식형 펀드 중 ETF 4개만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반면 ETF를 제외한 일반 국내 주식형 펀드는 모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코덱스 자동차 ETF가 11.96%의 독보적인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대신자이언트 현대차그룹 ETF, 미래에셋 타이거 200 경기소비재 ETF, 미래에셋 타이거 로우볼 ETF도 2.14에서 9.42%의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미래에셋 타이거 경기방어 ETF와 키움코세프 고배당 ETF는 수익을 내지는 못했지만 손실 관리를 비교적 잘한 덕택에 5위와 6위에 올랐습니다. 이 같은 ETF 호실적은 시장 상황에 맞게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ETF의 특성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가입할 수 있는 펀드의 종류는 되게 제한적인데 ETF는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테마도 있고 그룹주 ETF들도 많이 있고 다양한 섹터 ETF들도 있고 워낙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잘만 고르면은 성과가 좋은 ETF를 언제든지 고를 수 있다. 지난 3분기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ETF의 경우도 자동차 같은 특정 업종 ETF와 경기방어 스타일의 전략형 ETF 등으로 시장 상황에 맞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해도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ETF의 강세는 채권형 펀드와 원자재 펀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채권형 펀드에서 수익률 1, 2위를 차지한 건 키움코세프 10년 국고채 레버리지 ETF와 키움코세프 10년 국고채 ETF였습니다. 미래에셋 타이거 원유 인버스 선물 ETF는 원자재 급락 와중에도 조사 대상 전체 펀드 중 최고인 27.02%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한국기업평가가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건설의 신용등급을 모두 내렸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무보증 사채 등급은 A-에서 BBB+로 내려갔고 두산건설의 무보증 사채 등급은 BBB에서 BBB-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두산과 두산중공업의 등급 전망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기평은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 높은 금융비용 부담으로 차입금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 법인의 수년간 지속된 실적 악화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두산건설은 매출 감소와 높은 금융비용 부담으로 적자가 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공식 블로그에 현대차 에어백은 잘 안 터진다 라는 주제로 에어백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게재했습니다. 자사의 에어백이 잘 터지지 않는다는 한간의 소문에 처음으로 공식 해명에 나선 것입니다. 현대차는 안전벨트와 에어백의 역할은 차량이 충돌할 때 승객이 관성에 의해 충돌 방향으로 급격하게 이동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상해를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끔 인터넷에 올라오는 사진을 보면 많이 파손된 것 같은데도 현대차 에어백이 안 터진 경우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충돌 후 사고 차량의 모습만을 놓고 에어백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예를 들어 거대한 프레스로 차를 서서히 벽에다 대고 누르면 에어백이 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프레스가 빠르게 차를 때리면 에어백이 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양쪽 차량 모두 외형적 파손 정도가 비슷하지만 에어백 전개 여부는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현대차 에어백 센서가 타사에 비해 저급하다는 인식에 대해선 현대차에서 도입한 에어백 센서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쓰는 센서와 같은 제품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저축은행 간 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부터 저축은행 중안의 홈페이지를 통해 저축은행 간 금리를 더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공시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비교공시 시스템은 우선 금리 공시 대상 기간을 3개월 평균에서 1개월 평균으로 단축해 금리 공시의 적시성을 높였습니다. 금리 공시 대상 상품 기준은 직전 3개월간 신규 취급액 15억 원 이상에서 1개월간 3억 원으로 낮췄습니다. 기준을 더 촘촘하게 해 비교 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또 종전에 5% 간격으로 분류된 금리 공시 구간을 세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15%에서 25%의 금리는 2% 간격으로 25%에서 30%의 금리는 1% 간격으로 공시해 소비자들이 더 쉽게 금리를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과거의 금리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하고 검색 조건을 다양화해 금리가 낮은 저축은행 순으로 정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이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학원 사업자와 대부업자 등을 상대로 대규모의 기획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기존 6인승에서 10인승의 대형 택시 규모를 13인승까지 확대합니다. 규모가 커진 대형 택시는 주로 관광용이나 골프, 단체 회식 등에 이용될 전망입니다. 20대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율이 전체 연령 평균치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이런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커지면서 기온의 변화에 빨리 적응하지 못해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감기에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생 경제 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